머니왕 일부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유하선입니다. 머니왕 일부 두 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시장에 대한 해상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머니왕 일부에서는 좋은정보위원 그리고 이재상 위원 함께 할 텐데요. 좋은정보위원이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뭐 오랜만은 아닌데요. 일주일 만인데 그래도 반갑네요. 자, 이 방송 잘 즐겨주시고요. 이 방송이 좋은정보위원님 시간이 끝나고 나면 11시 20분경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를 보니까 연달아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있었나 봅니다. 추석, 보름달 같이 크게 차오를 종목,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플랜 잡고 계실까요? 진짜 여러분 추석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는데 벌써 9월 중순이에요. 9월 16일. 이제 추석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2주 동안 저희 한과히 풍성하게 보낼 그런 여러 가지 곡간 두둑히 쌓는 작업 가져보자고요. 아직 기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할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머니왕 일부 출발합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실 못 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또 얼굴 보니까 네. 와...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 조금 어색했어요? 그러셨나요? 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 사정으로 해서 여러분들 못 뵀는데요. 저는 밤방송, 아침방송, 이렇게 또 토요일도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방송은 특히 토요일 방송, 그 다음에 아침 방송 다 좋지만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또 팬들도 많이 생기셨고요. 하여튼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라고요? 일주 결방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사원 앵커님을 오래간만에 보고 딱 떠오른 중국 한시에 나오는 글귀가 있어요. 피체 소해여 저 쑥을 캐며. 저 강 건너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쑥을 캐는데 그대를 못 봄이 일일이 여삼추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일이 여삼추면 3년이란 얘기죠. 하루가 3번 가로 갔다니까. 그래서 참 우리 화선 앵커님 보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 제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못 뵀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더 특히 좋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밤방송 좀 어렵잖아요. 아침 방송도. 근데 토요일 날은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성공하는 그런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하는 만큼 우리가 꼭 성공하거든요. 많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바로 좀 저희 들여다 볼게요. 네. 이번 주... 글쎄요, 이번 주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결국은 이제 주는 터닝 포인트가 났었다. 만기일 날. 터닝 포인트였어요. 코스피 보면 장대 양보 두 번 세웠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들이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른 것은 결국 코스닥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는데 치맞추기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내렸잖아요. 거의 반토막 나고 30~40% 빠지니까 리바운드에 일어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주라든가 원희룡 관장이 그때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크라 방문해서 재건 그런 협약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올랐고, 또 전력 인프라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미국 시장이 좀 밤사이에 좀 조정폭이 컸죠.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그래서 걱정되실 텐데 지수는 저는 크게 급등락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박스권 움직이면서 그래도 종목별 움직임은 활발할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개인투자 입장에서 보아야 될 섹터는 뭐냐. 바이오를 비롯해서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낙폭 성장주에 있어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해 보입니다.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그러면 진짜 확실히 지수의 움직임? 이제는 정말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지수보다는 종목에 있어서 더 중함을 느껴지는 시장은 맞아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매매법으로 다음 주를 또 열어볼 수 있을까요? 성공 투자의 비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화선님께 첫 방송을 했습니다. 머니 투자 입문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이죠. 네. 그렇죠. 그때 첫 방송하면서 제가 일성이 뭐였냐면 제 4차 산업혁명도 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성장주를 봐야 한다는 예. 걸 말씀 주셨어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졌던 IT 혁명, 정보화 혁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이렇게 전기차죠. 그 다음에 또 로봇이라든가 AI 그런 쪽을 특히 이제 바이오도 이렇게 포함되죠. 그런 것들을 보시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의 비법은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패러다임 시프트에 따라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점에 선점하는 거예요. 그 효과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매매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따 말씀드렸지만 신성 델타 테크를 그때 여러분께 추천할 때 이게 바로 매매 기술입니다. 저점에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제가 여러분께 다 이미 2분기에는 반도체, AI, 로봇을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I에서는 제가 한 두세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AI에서도 뭘 보시자고 그랬죠? 바로 의료 AI를 보시자고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나중에 알 뿐입니다. 많이 상승이 일어났죠? 반도체 슈팅이 났죠? 그래서 오늘은 로봇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먼저 선점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얼만큼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봇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자료 하나하나 보실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결국 인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결국 가야 할 길이다. 로봇은 그 패러다임을 선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저는 4월 달부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몇천 프로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미리 가불 해서 실적에 앞서서 움직였는데 계속 그걸까요? 그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왜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테슬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변 확대. 지금 2차 전지가 결국 한 20% 정도 글로벌하게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를 시장,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 초기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장 우리가 금융장세 때 많이 내리고 기저효과에서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아까 성장성을 미리 가버려서 올랐다면 지금 성숙기 진입하게 되면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 원 갈까요? 저는 거기서 기술적 마크입니다. 기술적 반응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뭐가 남느냐. 로봇하고 AI예요. 이것은 성장성이 무한합니다. 이제 막 시장 도입기예요. 그래서 로봇하고 AI에서 물론 많이 오른 그런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국면에 있지만 롱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로봇이 사람 손을 빌어잡고 자기 움직여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AI가 접목돼서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동차도 결국
로봇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사람 힘을 빌리지 않고 완전 자율주행 단계 FSV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이것도 로봇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AI 도조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오르고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눈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업용 로봇. 제가 한 80년대에 어떤 자동차 회사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용접이 로봇으로 시작됐거든요. 이런 것들 알 필요가 있겠고 또 시대에 따른 지금 뭐 일본이라든 우리나라 다 인구 감소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CEO라도 너무 강성 노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저는 뭐 로봇 같은 거 빨리 서두르고 싶을 생각이 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시대에 따른 노동 주체가 변화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은 전통적 산업용 로봇에서 지능하고 또 사람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로봇 스스로 작동하는 협동 로봇이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패러다임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기업들의 행보를 보시라고 그랬죠. 그 삼성전자에서는 이게 협동 로봇, 바로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유치해서 590을 투자했죠. 여기서 그때 뭐 크게 한번 시세를 냈잖아요. 그냥 삼성이 가는 것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앞으로 삼성 지향점은 휴머노이드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저도 참 개념이 안 가는데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전거 할 때 전기 자전거는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가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 막 이렇게 운동할 때 뭘 해가지고 로봇이 해가지고 쉽게 움직이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운동할 때 그런 것이 될 것이다. LG 로봇은 요즘 조금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로보스타라나 로보티즈 이런 데 때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빙 배송. 지금 현재 LG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 로봇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류 로봇까지 확장한다. 물론 물류 로봇도 광의의 의미로서 서비스 로봇이에요. 현대차는 아까 보스턴 다이너스 인수했고 현대차가 로봇을 할 때는 뭘까? 결국 뭐 테슬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테슬라 같은 거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율주행을 가지고 구독 경제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어떤 컨셉인데 현대도 결국 모빌리티 관련 로봇을 진출할 것이다. 뭐 잘 아시겠죠? 이번에 뭐 9월달 청약이 이루어지고 또 10월달 상장하는 두산 그룹에서 두산 로보틱스 이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한화도 현재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이것을 조선이 지금 대우조선에 해양 인수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M&A 대상을 물색 중에 있다. 물론 저기 이따 말씀드린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 DX가 있죠. 결국 다 대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다 얻어내면 로봇 싸움이 갈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로봇을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공부하시자고요. 주목할 로봇 기업은 뭐냐? 바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는 소위 말해서 전통적 그런 산업용 로봇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서 포스코 DX가 해당되고 협동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삼성에서 투자한 거죠.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화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들 뭐였죠? 예, 치킨 튀기는 거 인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만드는 거 있다. 그 다음에 또 모비도 있다.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협동 로봇이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물류 로봇을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이게 서비스 로봇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물류 로봇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는 공장 내에서만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동안은 회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루트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AGV고 지금 이제 현재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AMR입니다. 오토머스 그다음에 이거 뭐 오토머스 이거 뭐 모빌리티 죄송합니다. 오토머스 모바일 그다음에 로봇 해가지고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가 라이더 센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거 장애물이 있어? 물류 회사에서 많이 쓰죠. 2차 전지 회사에서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그러니까 AI 기능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법제 때문에 안 되는데 결국 배달 같은 것도 적용이 될 겁니다. 이미 아메리카에서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T로보틱스, T라유텍은요. SK에서 지분을 13.7% 가지고 있죠. 또 비온텍이 있는데
이것은 2차 전지 원래 그 장비 쪽인데 시스콘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물류 로봇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로봇도 보셔야 돼요. 미국에 보게 되면 인튜티드 서지컬에서는 건 다빈치라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로봇 수술인데 그런 거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큐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큐렉스하고 뉴로맥하고 지난번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도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 주목할 대목이고요. 또 이제 로봇에는 부품의 핵심이 뭐냐면 감속기예요. 센서리 감속기인데 SBB 테크 정말 우리가 큰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다음에 KPF 이게 자회사죠. SPG가 있는데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삼성에서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좀 물 좀 마실게요. 네. 엊그제 좀 몸살을 심하게 앓아서. 예, 사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기관 수요 예측이 이번 주였고 다음 주에는 또 여기에다 더해서 공모청약도 있는 상황이고 로봇은 쭉쭉쭉 갈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종목 고르는 게 사실 진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롱텀으로 본다면 로봇은 이격적 날 때, 누를 때 사라. 누를 때. 네, 그렇게 해서 그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이걸 보시게 되면 로봇 산업이 얼만큼 반응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정말 제가 1월 달 여러분들 성장주 시대가 온다. 이때 잡으십시오. 어떻게 좀 방송 표현을 적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저만 유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눌러 때 매수해야 되냐.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격 주쟁이 나오고 거의 21선 근처에서는 올라가요. 우리가 처음 공략한 575%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봐요. 보통 시장에서 회자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때 제발 좀 따라하지 마시자. 저쯤은 도시락 싸갖고 말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 그쪽으로 쏠리죠. 왜? 보기에 편하고 야 내가 저 종목을 저에서 매수 안 하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이미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도 그 맥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침방에서 하나 닉네임을 얻었는데 종대남이라고 합니다. 종목과 대화하는 남자. 우리는 관심을 안 주지만 포스코 DX는 이때 아이고 저 좀 사주세요. 저 좀 사주세요. 애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죠. 이따 제가 여러분들 무방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종목들을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이때 매수해서 280%, 이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123%입니다. 이게 찍은가요? 물론 지금 최근 보면 우크라 재건축 그 실효성 테마도 앞으로 뭐 성장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른다. 재료의 소멸이 언제 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종목들이다. T 로보틱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물류 로봇의 탑픽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SK도 납품이 되고 있고 이 황금 맥점이 이 누를 때였어요. 누를 때. 우리 아까 화산 앵커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매매의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가 공략 한 400% 올랐고 티라 유텍 같은 거 참 기가 막힌 맥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때 눌렀을 때 이것도 뭐 2연상 하면서 104% 올랐죠. 엊그제 또 한 번 공략했는데 아까 보면 19% 올랐죠. 그다음에 큐렉스는요.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큐렉스 제가 아까 의류 로봇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저기 인도에 그 지금 헬스케어에서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속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하급 수준으로 매출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로봇에 이제 힘을 빌려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물론 의사 있어야 되겠죠. 초창기니까 얘는 오토매틱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세팅만 해놓으면 수술할 수 있다. 미국에 다비치가 있다면 한국에는 큐렉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까 제가 감속기 부분에 얘기했거든요. SBB 테크입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개입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건 감속기 이게 KF 그 자회사거든요. 그때부터 이건 될 겁니다. 감속기 국내 1위거든요. 아까 말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감속기 한다는데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475%를 났어요. 이 찰나를 못 견디고 아까 제가 1일이 2~3주라 그랬는데 찰나를 못 견디고 그냥 이렇게 5배 나니까 매도하고 다 나간다고. 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자꾸 나를 현혹시키거든요.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차트를 한 번씩 쭉 보면서 로봇주 이야기 지금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 점검 이어가 봤고요. 이제 진짜로 이 맥점을 활용해서 종목들 하나하나 움직임 같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움직였었던 종목 위주로 좀 챙겨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저는 이제 30년 주식을 했잖아요. 예.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 눈물 젖은 빵.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엊그제 우리 그 가족방에서 뭘 올렸냐면은 우리 그 가족님이 그 KB증권인가 그 개인들 그 수익률 했다 통계 요즘 KB 나오죠. 증권사에서 많이 하죠. 근데 예. 보니까 한 달인가 내가 정확히 기간을 못 봤어요. 마이너스 36%래요. 36.8%래 정확히 봤거든요. 그거 보고 아이고 선장님 우리 방 너무 해피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다 바로 그거거든요. 저점에서 잡으면 그냥 손실, 주식에서 100%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손실은 좀 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진짜 우리 황금 맥점이 포착한 종목들 함께 공부하세요. 좀 제발 좀 자랑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까 제가 종목은 저 좀 사주세요. 외면하신 했던 분들, 아, 내가 저 자리에서 손이 안 나갈 때 있겠지만 수익을 주는구나. 함께 공부하시자고요. 첫 번째, MI 큐브 솔루션입니다. 예, MI 큐브 솔루션은 이게 스마트 팩토리 회사예요. 네. 그래서 9월 11일 날 포착이 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9월 11일 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요즘 감기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목이 자꾸 타서 그래요. 예, 이때 음봉 3개예요. 자,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라. 이때 한번 포착이 돼요. 양양음이죠. 그리고 또 한번 여기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않죠. 그런데 이 음선 3개면은 우리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매수를 해요. 이거 하나, 둘 이렇게 이틀 동안에 예, 아주 급등이 나왔죠. 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고요. 저점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드림 CIS라고 있습니다. 드림 CIS 제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AI는요 앞으로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의사 대신에 진단과 처방을 한다. 그런 컨셉으로 보셨다면 앞으로는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하는 의료 AI를 보셔야 돼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미쓰이하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일본 신약 개발 업체에 뭐 도주처럼 말하자면 슈퍼컴퓨터 AI 슈퍼컴퓨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패러다임을 앞서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드림 CIS입니다. 이것도 가만 보세요.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한 게 양양음이에요. 이때에서 상한가 아까 연달은 상한가 나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뽑고 이틀 동안에 여기서 시가에서 34%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티라 유텍이 있습니다. 티라 유텍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이것도 양양음 패턴이에요. 양양음 패턴에서 이것도 당일치기로 예, 19%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펩트론 아시죠? 이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에서 일라이릴이라든가 그 덴마크에 노보노디스크가 있다면 한국에는 인벤트지립하고 펩토린이 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강조드렸습니다. 마디마디 포착이 됐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양음에서 한 12%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높은 자리 하나나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근데 이럴 때는 자꾸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사주세요. 황금 맥점 전략에서 여러분께 호소를 해도 압력, 테마 좀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오른 테마들이요. 예, 그 다음에 또 펩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알맥이 있습니다. 알맥도 양양음이에요. 알맥은 저는 이거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받는 생각이 드는데,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입니다. 물론 2차 전지가 내리면서 이 종목도 소위 말해서 도매금, 세트로 내렸지만, 펀더멘털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종목입니다. 최근에 투신권에서 매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4,700억이에요. 아니 수주잔고가 1조 5천억인데 시총이 4,700억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가면 이럴 때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양양음 패턴이죠. 이럴 때 VA 걸리면서 15%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큐레트가 있습니다. 이 시큐레트는 결국 그 클라우드 보안 업체인데요. 엊그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이 회사는요. 그 사우디에 투자부가 있어요. 거기에 MOU가
졌고요. 또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미국 그 상무부 그 부장관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20일부터 26일까지 방문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 보안, 뭐 그런 것 때문에. 크라우드 보안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이때 있잖아요. 황미끼가 음봉 5개, 3개부터 포착이 되거든요. 주 상감이 15% 올랐어요. 여기 샀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빠르신 분들은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이런 것들은 따라다니시면 좀 그러시겠죠? 이미 이게 바로 저점 매수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제노포커스가 있거든요. 이따가 봤으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하루 살짝 음선을 주더니 그냥 당일치로 12% 올랐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율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게 원래 스펙 상장한 건데 이때 이때 점 상한가 하면서 급등 나왔잖아요. 우리 이때 잡았거든요. 이것도 12% 아주 간단하게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가 또 한번 답이다. 여러분들 머니 투자 예측자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물론 진짜 매매를 잘하시고 선수라면 많이 오르는 종목들 뭐 상 따라 하거나 이미 막 그냥 오르는 종목들 따라가면서 수익도 날 수 있겠죠. 그건 지고 지난한 매매법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씩 맥점 활용해서 종목들 둘러보기 해봤습니다.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심화 시간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 맥점 엑기스를 모아봤는데요. 조은정보위원님 지금 큰 화면 앞에 계십니다.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네? 위원님 목이 건조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완치 단계고요. 꽤 많이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응원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또 촉촉하게 만들어줄, 우리 계좌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앞으로 오를 종목에 대한 그 팁을 어떻게 잡을까 오늘 그 부분 한번 더 배워볼게요. 예, 뭐 저희가 이제 늘 방송 때마다 주식을 루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발 좀 철저히 공부하시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그냥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으세요. 제가 이 방송회 때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앙드레드의 좁은 문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 그런 여름바다의 유혹이 뭘까요? 남들 다 몰려다니는데 가지 말고 그 친구가 열심히 또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대중이 몰려다니는 거, 소문난 잔치에 크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부하시는 만큼 성공 투자한다. 그래서 또 한 번 공부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 방송 할 때마다 항상 높아심이 들어요. 야, 저 수인아가 또 잘하는 놈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그래, 좋은 정보 황금 맥점 전략 여기서 포착했단 말이야? 어허, 그럼 어떻게 상승이 일어났나? 그리고 저 자리가 뭘까? 함께 공부하시면 저는 큰 영광입니다. 자, 하나하나. 첫 번째 인벤트리 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 것만 가지고 봤습니다. 올드한 거, 뭐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난 것도 있지만 최근 거, 그냥 7월부터 뭐 한 인벤트리 6월 28일이니까 7월부터 8월까지 어바웃 2달 동안에 어떤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수익을 드렸는지 뜨끈뜨끈한 가지고 프레시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벤트리 랩입니다. 6월 28일 자리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인벤트리 마켓 제가 말씀드린 기업 명을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횡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조주의 단계가 뭔지 아시면 멀리뛰기 같은 거, 높이뛰기 같은 거 할 때 선수들이 막 달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쭉 점핑하죠. 이때는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이미 나를 사주세요. 노란색. 여기서 좀 매집해 주세요라고 얘기거든요. 243%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양양 패턴에서 최근께 포착돼서 살짝 누르 또 한번 슈팅, 계속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저점이었죠. 또 두 번째 금양이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세요.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양양음에서 한 번 포착, 또 한 번 양양음에서 두 번째 포착.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포착했을 때는 1100%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건 그 빚 좋은 개살구고요. 똑같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가져온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최근까만 해도 따블이 났다. 이때 잡았어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 때마다 여러분께 늘 이 자리를 보시자.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의 바이블이다. 그래서 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게요. 예,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리 보실까요? 자, 이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었죠. 양양음, 그 유명한.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배 정도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노믹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얼리텍 C하고 얼리텍 B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대장암 같은 거 미국의 콜로라도보다 훨씬 더 저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셔야 된다. 기업 내용은 그렇고요. 최근 7월 31일 날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음봉 3개 다음에 노란색. 아이고 저 좀 사주세요. 시장에서 관심 1도 없습니다. 왜? 방송이 안 되거든요. 내렸을 때 이런 거 얘기하면 방송이 안 되거든요. 시청률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배가 꽤 올랐네요. 그 다음에 펩토론,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것도 결국은 예, 비만, 그런 당뇨 치료제죠. 사실 뭐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는 당뇨병 환자에게 이슈를 투입하니까 체중이 감소해서 그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자에서 심장병 질환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니까 비아그를 만드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덤으로 따라온 건데요. 이것도 이 마디마드에서 포착해서 한 104%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딥노이드를 보실까요? 예, 딥노이드는 이것도 결국은 산업용 AI하고 의료 AI예요.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업용 AI는 이게 딥팩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유증이 좋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유증한 그 회사들 성적이 싹 좋지 않아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장주라서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86% 정도 올랐네요. 역시 양양 패턴 눌림에서 매수가 됐다. 그 다음에 뷰티 스킨을 보실까요? 아무리 저점 잡은 게 지나치지 않다. 이게 몇일까요? 양음. 그 다음에 양양음. 그 유명한. 그러면서 이때는 손이 안 가죠. 근데 고점 대에 또 많이 내리죠. 그러면서 하루 살짝 여러분들 눌러주더니 거래량 받아오면서 이틀 동안 상한가 뽑으면서 73% 올랐습니다. 이런 정보부터 하나 걸리면요. 여러분들도 계좌 순식간에 좋아져요. 이따 무방에서도 제가 이런 종목, 이런 패턴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뷰티 스킨 그렇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떻게 하라고요? 뉴스 나오고 그럴 때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계좌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눌림목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이거 8월 3일 날이에요. 있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무방할 때인데 이쪽으로 막 쏠리면서 날 때 우리는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 눌림 렸을 때 뭐예요? 양양음이잖아요. 상한가 뽑으면서 220%나 올랐어요. 이게 역시 눌림이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DX 아까 잠시 전에 보셨지만 마디마디 공략에서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STX가 있는데 STX는 잘 아실 거예요. 기업 분할을 했죠. 예, 어제 보니까 STX 그린 로지스가 상한가 왔어요. 이 종목도 이제 고점인데 얘는 밀렸죠. 세력이가 좀 올라갔고, 근데 이것도 황금 100점은 바로 어디였냐? 어제는 8월 10일이에요. 최근 거예요. 뭘까요? 이게 바로
양선 다음에 포항형 음선이에요. 좀 횡보다 또 슈팅이 나오죠? 예, 123% 정도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파두를 보시자고요. 뭘까요? 양양음. 진짜 루틴하죠. 반도체에서 이제 앞으로 SSD 컨트롤을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HBM, 한미 반도체에서 크게 수익을 냈고, 이따 또 AS들은 삼성향, TF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익이 났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한 62% 정도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뭐 티라 유텍 같은 것도 제가 또 한번 공부 삼아서 복습해 드리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사는 거예요. 8월 11일에 샀는데 61% 올랐습니다. 24일에 샀는데 104%나 올랐고, 그다음에 또 펨토른이 있어요. 이거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장비인데요. 이것도 다 보시면 제가 표시를 이거 하나하나 그려서 해놨습니다. 왜?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서 하면 복기가 되고요. 저도 공부를 합니다. 아, 그래, 이게 바로 맥점이야. 그러면 제가 이거 볼 때 제 스스로도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저점에서 좋은 수익을 냈다. 그다음에 이제 MI 큐브 솔루션, 아까 잠시 전에 보셨죠? 이런 것들은 다 저점이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추천 종목, 여러분께 관심 종목이죠. 절대 추천 종목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닛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간은 조금 됐지만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면서 두 무릎을 친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잘한다고 하십시오. 왜 그때 좋은 정보 선장의 말씀을 왜 외면하셨죠? 이거 내가 1억 가지고 있었으면요, 지금 13억 되는 종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머니투데이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하면 제일 저점, 저는 상장 첫날부터 이 종목에 소위 말해서 꽂혀가지고 이때부터 한번 상한가 먹었고요. 이때부터 집중 공략에서 저희 가족님들은 10번 공략을 했습니다. 마디마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소도 이렇게 뒷걸음 치다 운 좋으면 쥐잡는다. 절대 그런 종목이 아니고 저는 이 종목 진짜 여러분께 애청자분들께 저를 신뢰하신 분들께 큰 수익을 들여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누닛은요,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저는 좀 더 상상 여력도 있는데 이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21선 정도 오게 되면 관심을 두시면서 전고점 돌파하면 잘하면 3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TF를 보겠습니다. TF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반도체에서 COK를 보자고 그랬죠. 삼성에 60%를 납품하고. 이것도 저점에서 마디마디에서 뭐 낮방송, 아침 방송이었고 여러분께 346% 수익을 드렸는데 이제 반도체는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에이스 타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YL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7월 31일 날이에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봤더니 이때에서 바로 상한가 뽑으면서 100%까지 상한가 2번 뽑으면서 100% 수익이 났잖아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겠다. 굉장히 빨리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PL 에너지가 있습니다. PL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는 제가 방송 못 나왔으니까 지금 PL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제가 2주 전에 한 건데 저점이었잖아요. 이게 무상증자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도 36% 올랐고 우리가 저점부터 한 51% 올랐는데 이런 것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21선 눌림에서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규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다음 주에 또 매력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제가 아까 신약 개발 패러다임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저기 의류 AI에서 예. 신약 개발은 드림 CIS입니다. 드림 CIS. 왜 그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드림 CIS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또 궁금하실 텐데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언급 주실 테니까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이 나왔으니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추석 전 뭐 그냥 누군 떡값 보자는 떡값이 아닙니다. 대박줄 한번 잡자. 오.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어제 예고해 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주말 동안에 좋은 종목 발굴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특히 직장 다니시고 계좌 아프시고 테마적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는 비법, 특히 추석 전
루닛의 꿈을 이룰 종목, 특히 요즘 최근에 연달아 저점에 상한가 나오고 있거든요. MI 큐브 솔루션처럼. 그래서 한결 10분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입장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과 함께 머니양 일부 나머지 시간 더 채워가 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종목들의 화려한 움직임이 좀 돋보였었던 하루하루들이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낙폭이 크면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가 2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S&P라든지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기존의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주에 대비하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추석 전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다음 주에 공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다. 자, 뭐 이 시간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바로 STX. 네, 이 STX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결국은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종가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적 분할을 한 회사 자체는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이 바닥권이 거의 뭐 10,000원대부터 50,000원까지 뭐 거의 올해 들어서 올해 거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어지면서 가장 낙폭이 상승폭이 컸던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종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ST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인적 분할한 그 회사 자체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STX가 모기업이니까 어쨌든 이 회사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1선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동이라는 종목이죠. 예, 대동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뭐 하루에 등락폭이 뭐 20% 이상 등락이 생기면서 급등과 그 등 하락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대동이라는 회사는 이제 지주 회사고요. 이제 대동의 뭐 대동기어라든지 대동금속 뭐 이런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이제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에 대한 그런 로봇 이런 것에 대한 이제 MOU를 맺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 대동이라는 이 지주 회사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도 갔고 지금 현재 급등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동금속과 대동기어가 훨씬 더 탄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따가도 뭐 언급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동은 지금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락폭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대동기어와 대동금속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동의 주봉을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분석드리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다음 주에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답이 나오죠.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떻죠? 네.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띄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설명들은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재방송까지 다 섭렵을 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적중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의 주봉사채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다시 이제 일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요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거칠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특이할 만한 거는 저점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죠? 네, 저점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고점은 신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신고점을 돌파했고 저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분봉상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분봉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우리가 급등하기 직전, 그러니까 레이저셀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레이저셀이 이제 이거와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셀이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여기서 급락을 시켜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급등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레이저셀인데 레이저셀은 이미 급등해서 마지막 파동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리뷰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하프 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론상으로 만들었던 내용이 바로 하프 조정인데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 폭과 이거에 대한 절반값 정도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절반 정도 지지해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파동을 N자형 파동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N자형 파동을 바로 끌고 가지 않죠.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바로 이런 박스권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이 박스권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구간에서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기가 딱 적당한 구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뭐 이 회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ARM에 대한 상장권으로 인해서 이제 뭐 반도체주가 일제히 많이 올라갔고 뭐 간밤에는 ARM이 또 하락을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프로텍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특이할 만한 종목이 하나 그림이 보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양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고, 자, 주봉상에서 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조정권이 이렇게 오다가 조정이 끝나고 방향을 터닝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의 진폭을 올릴 것이냐. 물론 전고점까지는 가서 거기에서 많이 흔들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물론 저는 전고점 이상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프로텍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 시간에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가 가장 화려하게 또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이 나왔습니다. 유진 로봇은 이제 LG U+랑 저는 물류 로봇에 대한 사업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4,000원에서 4,700원에서 17,000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종목이 과연 더 갈 것인가 아니면 그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판단할 거는 무엇으로 판단하냐. 이거는 거래량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자,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6천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저 6천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으면 누군가가 자금이 큰 돈이 들어와 있고 이 자금이 큰 돈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판 게 아니라면 고점에서 스마트한 머니들은 당연히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매도가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거는 바닥에서 그러면 대량 거래가 실렸냐? 물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4천만 주 이상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6천만 주 그리고 거래가 줄이고 올라가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그림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좀 길게 좀 넓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일봉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3일째 이렇게 조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봉상에서 봤을 때 상승한 상태에서 자, 이 구간을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거치고 조정을 거치고 조정을 거치다가 여기 그저께 목요일 날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리고 다시 또 금요일 날 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제가 이제 이거 그려드리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봉상 이평선에서 조정을 거치다가 상승으로 터닝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다음 주에 급반등이 바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정고점 부근 정도는 일단 우리가 목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거의 20% 정도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고점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조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대한 물량들 여기에 어떤 매물들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16,500원 정도 뭐 중반이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뭐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라는 그 비밀이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극도로 줄었죠.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량이 줄었다. 계속해서 이 거래량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늘었지만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이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또 상승한다. 결국은 또 상승했죠.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음봉들이라든지 이런 조정은 거래량이 주는 거는 왜 나오느냐?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죠. 기간 조정을 거칠 때 메이저들이 팔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메이저들이 매도가 나온다면은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음봉과 상관없이 거래량이 줄은 게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기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과 대동기업, 대동금속
이 세 개를 같이 보시는데 어제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 종목이 탄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간다. 뭐 대동금속은 제가 여기다 그림에다가 만들지 않았지만 대동금속도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어제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줄었죠. 우리는 거래량만 줄은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근데 거래량이 2주 전보다는 아주 많은 폭으로 줄진 않았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유진노릇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래량 다음에 거래가 줄어서 주봉상 조정을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줄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은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예, 조정을 안 받을 정도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다음 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의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5G에 대한 구축.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5G를 구축하던 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 돈이 적게 들죠.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그런 전선이라든지 이런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지만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5G 관련주인데요. 이 5G 에이스테크는 통신 장비 쪽 이런 쪽을 테마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5G 기지국의 안테나를 내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랑 차원이 틀리죠. 뭐 AT&T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안테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5G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5G 하면은 이제 과거에 워낙 낙폭이 컸던 거로 우리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장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오는데 지금 구간이 이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5G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G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제히 지난주에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들, 특이한 거래량들이 지금 이제 에이스테크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터졌던 이 거래량 자체가 하루에 2년 반 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우리가 중간에 지금 계속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잡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은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주식은 실적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으면 주식이 올라가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학습 효과에 의한 거지 실제로 실적과는 무관하죠. 실적이 좋은 회사도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다시 또 충전이 되면은 우리가 5G 처음에 5G가 움직일 때 당시보다 지금이 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거의 상한가에 임박하는 그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지금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뭐 장대 이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죠.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에이스테크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몇 년 전부터 거의 스키장처럼 내려온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으면 이 물량이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상한가 나온 물량들이 수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빠져나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 제가 무방에서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아마 그거와 관련된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퀴즈를 맞히신 분들은
치킨과 커피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자, 이렇게 대량 물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5G 종목 중에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매물들을 쇼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줄었다는 게 바로, 비밀이죠. 결국 이제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면은 거래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근데 대신 이제 이 종목에 주의할 점은 이제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자, 머큐리가 주봉을 보시면은, 자, 주봉상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거의 100%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이스테크와 머큐리의 상반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머큐리를 가지고 나온 거죠. 자, 드림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드림 CIS는 임상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임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갖다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AI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AI 하면은 뭐 뷰노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아마 부각이 될 텐데, 드림 CIS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장한 이후에 거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따가 또 잠시 시간에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주주가 홍콩의 타이거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주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거메드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가 거의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다 보니까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잠시 후에 종목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봤을 때 이제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들이 나오는 구간들도 형성이 돼 있는데, 과연 이 회사의 그 재료, 의료 AI 쪽 분야가 이게 쉽게 한번 오르고 끝날까?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갭이 떴을 때는 차익들이 나오기 좋기 때문에 갭 뜬 다음에 윗꼬리가 맞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이따가 또 추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인데요. 자, 미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회사로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미코바이오메드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얘가 좀 달라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사우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네, 사우디가 이 회사를 갖다가 유치를 해서 사우디 안에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안에 바로 미코바이오메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회사가 판교 쪽에 있는데요. 판교 벤처타운에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코의 자회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코는 반도체 회사고, 미코가 아마 대전인가 아마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인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진단 키트를 수년 동안 이제 개발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간단한 우리 혈당 측정기부터 분자 진단, PCR 시작이라고 그러죠. PCR 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수명 연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사우디에 이 회사가 진출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왕자가 이런 수면 연장과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연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회사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사우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한가, 네, 어제 바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한가다. 다만 일봉상으로 봐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별로 없다는 게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갭이 떠가지고 음봉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다음 날 정도에 아마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봤을 때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신저점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일단은 다음 주에 한 6,000원 구간을 저항으로 일단 보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6,000원에 사시면 안 됩니다. 5,000원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봤을 때 전고점 부근이 9,0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의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네, 이 회사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회사의 기술력은 혈관 주사제를 갖다가 근육 주사제로 바꿔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혈관 주사를 놓다가 이걸 피하에다가 스스로 본인이 직접 주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육 주사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가 지금 로열티를 받는 금액 자체가 수조 원대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올라온 이유가 중요한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머크와 어떤 독점 계약을 할 것이냐. 자, 머크가 어떤 경쟁사한테 이 회사의 기술을 뺏겨버리면 머크의 매출이 줄어버리죠. 근데 이제 머크가 이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 기술을 독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머크만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여러 회사에다가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머크와 독점 계약을 할 것이냐. 이 회사가 칼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이 회사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서로 이 회사를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회사를 갖다가 자 알테오전을 갖다가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머크라는 그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가 그냥 이 회사 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이 회사를 만약에 인수해버리면은 이 회사는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마침 이 회사가 수년 동안 지금 조정을 다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거래를 연속해서 양봉만 유지하고 있어요. 밀리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장중에 분봉상 내용을 보니까 분봉상 이래요. 예.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해요. 예. 순간적으로 6%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뺐다가 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흐름이 왜 나올까요? 악재가 있어서 마이너스 2%까지 뺐을까요, 어제? 그런 게 없다. 그럼 이제 이 회사는 뭔가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도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여야지만 돼요. 몰라야지만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보시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화장품. 자, 한국화장품이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렸는데 뭐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급락시킨 다음에 올라온다. 이걸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이런 기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블랙홀. 예, 블랙홀 기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B가 아니고 V죠. 블랙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블랙홀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V자. 네, 이걸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기법이긴 하지만 저 구간이 바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화장품의 주봉을 보니까 조정을 다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주봉상 거래가 줄었을 때 조정을 받았죠. 깔끔합니다. 자, 흥구석유. 여러분들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도 보니까 급등을 해서 브렌트유가 뭐 93달러, 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90달러 77센트까지 올라왔어요. 100달러를 거의 임박을 하고 있는데 90달러라는 게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저항선이기 때문에 90달러를 넘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자, 흥구석유의 주봉을 보시면은 거래가 늘면서 윗골이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오지만 유가라는 게 얘네들을 주가를 내리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 네. 유가가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치킨과 커피를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치킨과 커피의 기회가 숨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킨과 커피도 얻어갈 수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수익이겠죠? 이 부분 예약 걸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재상 위원님과 한 종목 한 종목 더 디테일한 부분들 나누러 떠나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떤 영역 위주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진짜 이벤트는 많은데 그 속에서 위원님 포인트 잡고 있는 거 계실까요? 근데 뭐 이번 주에 CPI라든지 PPI 발표 난 네. 거 보니까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6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이제 설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그리고 공항 현대화, 그리고 하수 처리라든지 그리고 댐 복구, 철도 현대화 이런 쪽이 있는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죠. 여기에 보시면 뭐 거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 관련주들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일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또 이번 주에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자리 잡은 부분도 많고요. 다음 주 한번 쭉 연결선 상에서 흐름 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위원님과 함께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젠큐릭스가요. 이게 이번 주에도 흐름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켜줄 자리 쭉쭉쭉 가고 9월 14일 목요일경에 있어서 한 번 더 튀어 오르게 되면서 네. 가는 방향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480선 뭐 한 2년 정도의 어떤 중기 저항선인데 이 이하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라인 위에서만 움직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분자 진단 기업이고요. 유방암 예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뭐 간암이라든지 폐암 쪽, 대장암 쪽까지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기술에 보면은 뭐 NGS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U 제너레이션 시퀀싱인데 유전자 분석을 갖다가 시퀀싱을 해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정밀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들도 그리고 이 회사의 진스웰이라는 거는 이제 뮤테이션 테스트, 이제 돌연 변이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느 정도 독보적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뭐 그런 기술력에 의해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주봉상 봤을 때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년에 이 거래가 많이 형성돼 있던 이런 15,000원대 여기를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구간에서 한 7,5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공략을 멈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충분히 수익을 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 감안해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젠큐릭스 봤고요. 다음 주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뉴로메카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아까 치킨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또 네. 적절한 종목이 뉴로메카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종목은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추세는 쭉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봉상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1월 달에 여기 아주 저점에서 드린 이후에 거의 한 뭐 4배가량이 올라갔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그때 당시의 고점, 이제 3월 달 고점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과연 이제 이번 주에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런 공모 일정에 따라서 과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하느냐 아마 그게 바로 핵심 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드시 다음 주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로봇 관련된 일정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어차피 삼성과 포스코 이런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M&A 대상이 되는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로메카. 예, 참 좋은 타점에서 저희가 진입이 들어갔었던 종목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쭉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또 때를 만나서 기회를 잘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또 절실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아까 강의 시간에 많이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드림 CIS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움직인 게 없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이 2020년도에 상장해서 35,900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10,000원대 이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수렴을 거쳤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고점까지 간다면은 뭐 35,000원까지도 그 이상도 갈 수 있겠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메드라마라는 그런 회사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메드라마라는 회사는 항암제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어떤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 자회사가 홍콩의 타이거메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거의 한 52개국의 글로벌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림 CIS가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은 모 회사의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떤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업 확장이 급속도로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 AI 솔루션이 우리가 성공 여부를 갖다가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연구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를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쪽에 의료 쪽의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관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객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규모가 상승했던 그런 내용들 보시면은 지금 구간은 상승폭이 그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림 CIS고요. 이 수익의 드림이 꼭 컴퓨터 되기를 잠시 후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잠시 후 12시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떤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 네. 돌아온 OG. 네. 사실 근데 저희는요. 네. 저희 시청자끼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도속이라고. 옷도속은 뭐죠? 오지의 또 속아? 오지의 또소가. 근데 이번에 네. 대량 거래가 유의미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근데 오지에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또 오지 오지가 탐험을 아니라, 끝내고. 네, 오지 탐험 예. 끝내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들은 다시 또 장기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중요한 어떤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어야겠죠.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마 5G는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더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5G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5G 그리고 뭐 아까 보셨지만 STX처럼 중장기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무방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지 탐험대에 많은 대원들이 있습니다. 에스테크, 머큐리 등등등. 자, 과연 이들이 앞으로 이 오지 탐험을 마치고 진짜 수익의 나라로 갈 수 있을지 저희 한번 오지랖 불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형 1부는 여러분의 수익에 많이 오지랖 부리겠습니다. 자, 머니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